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세요.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매 백과사전 정승천 편을 진행하고 있는 경매하는 슈퍼맨 경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나 뉴스를 캐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세조사 요령 팁과 물건을 선정하는 몇 가지 방법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 사이트 부동산 정보를 잘 취합하고 조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조사란 스파레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시세조사 훈련을 통해서 시세조사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유사 매물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가 바로 시세조사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세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시세 분석을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한 시세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가를 선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시세조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하고 교육 중에 교육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트에 있는 상가를 전체를 관리하는 매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가를 관리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죠. 저희 매장을 관리하면서 매장에 있는 상가 전체를 관리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공인중개사하고 통화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서 통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맞추기 위해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한번 했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유독 미션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작 이제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시세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실제 조사하고자 하는 방향, 즉 매매다, 산다, 판다, 경매다 이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완전히 빙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빙의가 되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직접 내가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하고 통화를 할 때도 부담이 없는데 너무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는 거죠. 우선은 이런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주 공인중개사와 통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스킬을 습득을 하셔야지 자유롭게 시세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시세조사를 하기 전에 선품이라고 하죠. 먼저 이제 기본 조사를 좀 심도 깊게라고 할까요? 거의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하는데요. 손품을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은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과 그리고 이제 리치고라는 프롭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그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하는
그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에 대한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하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틀리라고 하는 스크랩트 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주소나 아니면 물건 상세 내역을 바로 컴퓨터에서 스크랩트를 해서 엑셀로 전환을 시키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아파트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빌라나 다가구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유사한 매물을 뽑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물건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호재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리치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시세조사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제 유사 매물 리스트를 뽑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시장 정보에 그 위치에 입지에 정보에 대해서 습득하게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물건 이렇게 이제 손품을 팔아서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이제 그 물건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에. 그 네이버에 물건 번호를 대고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더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상적으로 왜 전화를 했냐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먼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물건 번호를 보면서 저의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좀 더 대화를 시도하기가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그 리스트를 뽑을 때 실제 그 부동산이 가지고 올리고 있는 리스트들이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 종별에 유독 많은 리스트를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많은 물건을 유사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먼저 리스트업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좀 더 대화를 했을 때 내용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주변 시세에 대해서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세조사 했을 때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물건 종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물건 선정 방법이나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파리에주 교육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바로 이래도 우량물건 선정인데요. 우량물건 선정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유래도 훈련, 그 다음에 우량물건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물건이라고 하는 게 저희 스파레주에서 그 정의가 있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우량물건인 것이죠. 이 우량물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로드 훈련을 계속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상적으로 스파레주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로독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보고 못 봤던 것 같아요. 협회장님께서는 교육기간 중에 일회독을 꼭 한번 해보고 해봐야지 물건에 대한 이해나 그 다음에 물건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눈도 생길 수도 있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스파레주 교육기간에는 일회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냥 허비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일회독을 시작한 게 부활 30일기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일회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회독을 부활 30일기 교육기간 동안에 이제 일회독을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일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필터링으로 아니면 킹왕짱 옥션 메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 종별을 필터링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익이 되는 물건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제 종별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도 물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때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건데 그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필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IC나 아니면 JC가 될 만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 광장을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될 여지가 있는 부지를 보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에 걸어져 있는 물건을 필터링하면 거기에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선정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수하게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대단히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개발 행위 제한을 걸지 않으면 난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매입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이제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교통광장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을 필터링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물건을 검색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이런 필터링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주변이 이제 지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도 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그렇게 그런 행위가 진행되기 전에 선점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첫 이슈가 일어났을 때 그 토지가 올라가는 거하고 그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을 때 또 이제 경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정도 잊혀지고 그럴 때에는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보면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뒤에 그 정도에는 이제 물건들이 나오면 그만큼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표시가 된 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아니, 카카오 맵에 표시를 해두죠. 즐겨찾기라는 것에 표시를 해두고, 이제 나중에 물건 검색을 했을 때, 카카오 맵으로 물건지를 조회를 해보면 그런 호재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 물건을 조사하고, 그 물건을 조사할 때마다 그 지도에 즐겨찾기로 이제 표시를 해두고 있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이제 차후에 또 다른 물건들을, 사건 번호를 이제 조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물건 선정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도 물건 선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뉴스나 부동산 뉴스를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 남을 때도,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시간 남을 때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보도자료 사이트 같은 경우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 선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정부 사이트나 부동산 정보를 잘 취합하고 조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그 주제가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매 백과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매 백과사전이라는 단어를 써주신 게, 이렇게 이제 새로운 뉴스나 정책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소식들을,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실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가 뉴스나 아니면 그런 보도 자료를 보다가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실상적으로 보도 자료 원문을 조회를 합니다. 근데 이런 보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제가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도기한닷컴이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이게 그 도기한 협회장님께서 경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즐겨찾기 모음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참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앞번에 제가 이제 명도소송을 했을 때도 도기한닷컴에 있는 즐겨찾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도 자료만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 메뉴를 보시면 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뭐 국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사이트들도 많이, 그 보도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도기한닷컴에 들어가서 그 보도 자료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죠. 아침에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는 보도 자료, 그 다음에 점심, 그 다음에 퇴근길에 한 번씩 이제 거기를 찾아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거의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 뉴스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기한닷컴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도 자료라고 되어 있는 정부 행정부에 있는 보도 자료 내용들을 한 번씩 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의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내가 찾는 물건이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내용은 마치겠고요. 시세조사나 아니면 물건 선정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뉴스, 보도 자료들을 체크하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매 백과사전 정승천 편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